안녕하세요. 세계 첩보계 동향을 전해드리는 정보인 기자입니다. 지난주에도 첩보계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주목되는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 첩보계의 큰 흐름 중 하나를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세계 패권이 급속히 약화되는 정세 변화 속에 일본과 독일 등 2차 대전 전범 국가들이 나란히 정보기관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 그간 정보 수집 중심의 수동적 정보기관에서 파괴 공작 등 사보타주가 가능한 공격적 작전기관으로 탈바꿈하려 한다는 것인데요. 실제 일본은 중국의 확장과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정보체계 변화에 팔을 걷어붙인 양상입니다. 이미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의 헌법 개정 등 군국주의 부활을 숨기지 않아온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는 총리실, 법무성, 외무성, 방위성으로 분산돼 있는 정보 기능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컨트롤 타워를 구축 중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일본의 최고 정보기구인 내각정보조사실을 격상해 외교, 방위, 경찰 정보를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을 신설하고 법무성 산하 공안조사청 조사일부 등이 맡고 있는 대외정보 기능을 특화한 해외정보국 또는 정보청으로 개편하는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은 스파이 방지법을 통해 국내 정보 유출과 외국 세력의 공작을 막는 등 포괄적 방첩 법안도 공식화했습니다. 유럽의 정범국 독일도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위협을 명분으로 핵심 기관인 연방정보국 BND에 사보타주 및 공격적 사이버 작전 등 광범위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데요. 독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내각은 이번에 개정된 BND 관련 법에 적대 세력의 서버를 해킹해 마비시키거나 인프라를 무력화하는 사이버 공격을 비롯해 안보에 위협이 되는 적대국의 오프라인 군사시설이나 무기를 물리적으로 파괴할 수 있도록 하는 한층 공격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만 법안은 연방의회 통제위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과거 나치나 동독 등의 사례처럼 심각한 인권 유린 등의 폐해를 들어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개정안대로 처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럼에도 지난 시절 한반도와 유럽을 전쟁의 포화 속으로 몰아넣었던 이들이 여기서 비롯된 족쇄를 풀려 한다는 것이 주변국에는 위협일 수밖에 없다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다음은 우리에게는 다소 낯선 대륙이죠. 아프리카 정보기관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의 청년들이 조직적 사기에 속아 러시아 용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AFP 통신은 케냐 국가정보국과 형사조사국이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인용해 약 1000명의 케냐 청년이 모집 대행사에 속아 러시아군으로 고용돼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됐다고 보도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대행사는 이들에게 월 $1000에서 $3000를 받을 수 있는 전기기사, 배관공, 보안요원, 판매원 등 기술직 및 일반 서비스직 취업이라고 속이며 청년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 도착한 청년들 앞에는 내용을 알 수 없는 러시아어로 된 계약서가 나왔고 서명하도록 강요받았으며 제대로 된 군사훈련도 없이 최전선에 투입됐다고 합니다. 실제 한 청년은 판매원 일자리인 줄 알고 갔으나 도착하자마자 군복을 입히고 전장으로 보냈다며 당시의 공포를 전했습니다. 케냐 정보국은 이렇게 사기 피해를 당한 청년이 1000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하며 이 가운데 89명이 최전선에 배치돼 39명이 부상당했고 28명은 실종됐으며 최소 1명의 사망이 확인됐다고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또 현재 35명의 청년이 러시아 내 군사기지에 머물고 있고 30명 내외의 극소수는 탈출하거나 송환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AFP는 이번 사건이 단순 사기를 넘어 조직적 범죄라고 지적했는데요. 청년들을 모집하고 전선에 투입하는 과정에 러시아 당국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대사관이 모집 대행사들과 결탁해 관광비자를 발급해주고 출국을 도왔으며 나이로비 공항 직원과 출입국 관리소 등이 이에 협조했을 것으로 의심된다는 지적입니다. 이처럼 케냐 당국의 감시와 반발이 심해지자 최근에는 우간다, 남아공, 콩고 등을 거쳐 러시아로 가는 우회 루트가 이용되고 있다는 추가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러시아가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아프리카의 경제적 빈곤과 일자리 부족을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나이로비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전투 목적으로 비자를 발급한 적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번에는 스파이 사건이긴 한데 코미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에피소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 스파이로 의심받는 여성이 술에 취한 채 자신을 수사 중인 FBI 요원에게 문자폭탄을 보냈다가 재구속되는 황당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24일 뉴욕 포스트 등에 따르면 브루클린에 거주하는 35세의 러시아 출신 노마 자루비나는 최근 법원에서 허위 진술과 이민법 위반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본래 이 여성이 받고 있던 혐의는 러시아의 FSB 요원을 접촉하고 지시를 받아 미국의 정치 및 미디어, 유력 인사들과 소통하며 정보를 수집하려 했다는 스파이 혐의인데요. 이에 2024년 11월
FBI는 그녀를 체포해 FSB 접촉 여부 등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랬다가 지난해 여름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이때부터 FBI 요원에게 수백 통에 달하는 문제의 문자 폭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2025년 9월 새벽 시간에 만취 상태로 자신을 조사했던 FBI 요원에게 날 잡아봐, 자기야, 라든가 난 진짜 나쁜 여자야 같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소의 위협을 섞은 문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섹시한 사진과 로맨틱한 메시지가 대부분이었다는데요. 이에 법원이 문자 발송을 중단하라고 했지만 11월에는 하룻밤에만 65차례나 되는 문자를 보내는 등 황당 행각을 계속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지난해 12월에 보석을 취소하고 그녀를 재구속했습니다. 당초 FBI는 2020년 10월 그녀의 친구를 의심해 수사를 벌이던 중 자루비나를 알게 됐다는데요. 이에 FBI는 2021년 4월과 2023년 9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자루비나를 조사했으나 이때는 FSB와 접촉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었습니다. 그러다 2024년 6월과 7월에 입장을 바꿔 2020년 러시아에 머물렀을 때 FSB 요원이라는 인물을 만나 돕기로 합의했고 알리사라는 암호명을 부여받았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그녀는 이같이 진술을 바꾼 이유에 대해 처음에는 FBI 요원에게 호감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했다가 이어 그가 나를 감정적으로 조종했다고 주장하는 등 극심한 혼란상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자루비나는 이 같은 혐의 외에도 성매매를 알선하는 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있어 오는 6월 선고에서 최대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강제 추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2010년 발생한 안나 체프먼 사건을 연상시키지만 첩보작전 실패라기보다는 음주나 감정 등 자루비나의 개인적 문제가 얽힌 것이 특징으로 자폭 등 코믹 요소가 담긴 이색적인 스파이 스캔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소식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